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출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 선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합동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일에 보궐선거가 열려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 일단 합동 토론회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갑자기 후보들이 돼서 크게 준비는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성공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좀 어려운 질문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솔직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무게감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내 기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 이 부분도 좀 논의될 것 같고, 또 자신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잘 해서 뭐 지방선거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승리 전략이라든가, 또 뭐 1호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고, 뭐 4개월 임기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뭐 크게 문제라든가 논의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특검 관련한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부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는 친청과 친명 간의 대리전 예. 이런 양상은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면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대야 협상에 임할지 그것이 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같은 것들을 협상을 하다가 지금 중도 하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주장한 안대로 강행 처리를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야권과의 어느 정도 공조를 통해서 통일교 특검 법안을 처리할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원내대표로 선출되시는 분이 강성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 선출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야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을 국민의힘도 굉장히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 어떤 분이 좀 선출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 중에는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강성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없으신 제가 것 방금 이제 국힘 부대변인께서 일단 말씀하시니까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부대변인 얘기했는데 통일교 특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저기 꼬리 내리고 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검이 좀 무산될 가능성도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다. 그리고 좀 무난한 측면이 있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엇박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엇박자가 안 나올 수 있는, 조금 명청 갈등도 좀 조정할 수 있는, 또 계파색도 옅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병도 의원이 굉장히 좀 뜨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임기 4개월 관련해서는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 간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하고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나 4개월만 하고 그만둘게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들으면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생각도 좀 들리고요. 또 진성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대통령과의 정책위원장 하면서 그 주식 관련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정책을 하셨고, 대통령실과는 조금은 좀 결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죠. 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좀 무난한 측면인데, 특별히 뭐 친명이다 이런 느낌의 모습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마도 지금의 이 위기, 그러니까 김병기 실은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그렇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위기거든요. 강선 예. 의원의 1억 관련한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문제도 잘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명천 갈등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은 없다. 다만 약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양쪽에서 다 있을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조율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아마도 양쪽 진영에서 낙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이 아무래도 현직으로 이제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때로는 흐르는 게 그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예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사실 친문과 뭐 친명 이렇게 묘사를 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웠었고 지금은 이제 친명과 친청으로 이거를 굳이 프레임을 나눠서 뭐 원내대표든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 거가 과연 이게 민심,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배를 뒤집고 싶은 건지 배를 제대로 띄우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암묵적으로는 뭐 친청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다 같이 친명인데 여기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한다면 누가 청와대와 당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브릿지 역할로서 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내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히 원내대표기도 하지만 당대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많은 분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식견을 가진 사람도 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살펴서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원내 4명의 원내 대표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통실하고 잘 소통할 사람 또 배를 뒤집지 않을 사람 국민이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시는 분은 이제 두 분 정도 아까 얘기하셨던 네. 한병도 의원님하고 지금 박정우 의원님 그 두 분이 약간 유력한가요? 소통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청와대와 이제 당과 소통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최고위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저 후보군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후보 공식 사퇴하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약간 친청 아니면 비청 간의 대결, 친청, 친명 간의 대결 뭐 이렇게 구도가 짜여졌고 그게 2대2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민주당은 다 친명이다. 다만 친명 중에 친청이 있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찐명이 있고 아하. 또 그 기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실용주의시잖아요. 네. 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도 그렇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쉐쉐해도 된다. 이런 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지. 실은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럼요. 우리 이웃 예. 국가고. 예. 엊그제 일본 당하는 거 보셨죠? 뭐죠? 반덤핑 히토류. 조사하고 히토류 안 주겠다라고. 네. 뭐 국가 경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뭐 특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보면 통합을 기치로 하면서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좀 지원해주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건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아니 윤석열에 대한 심판, 내란 정신 이것에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정책이 좀 잘 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약간은 비판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조금은 명청 갈등이라는 것보다는 견제와 균형 속에 잘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면 누구의 견제? 뭐 누구의 예를 들어서 국회와의 견제죠. 아하. 민주당의 어떤 정청래 대표는 이 체제와 예. 균형과 견제 속에서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꼭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서로 같이 가고 또 때로는 생각이 다르거나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때로는 경쟁하거나 견제하다가도 또 다시 좋은 길로 가는 그게 건전한 긴장관계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국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명청 네,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선거를 나오면서 당정 간에 엇박자가 있다. 그것을 본인이 바로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 방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명입니다. 3분을 뽑는 선거인데 친명에서 한 분, 친청에서 한 분씩은 당선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자리 어느 진영에서 2석을 갖고 가느냐. 여기에 저는 민주당이 향후 정치 활동의 향방이 갈려 있다.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친청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2분이 들어가고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이 한 분이 당선된다. 이러면 정청래 대표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시도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차기 권력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의 용꿈이 더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향한. 예,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은 급속하게 심화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은 과연 여당이 국민들께 정치로서 정책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부터 집안 싸움을 하고 자중진환에 빠진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재판이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다면 그 틈을 타가지고 재판 재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본인이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의 꿈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아니 뭐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꿈에서 나오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력 누수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집권 1년 차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압승할 거잖아요. 민주당이 현재로 보면. 근데 뭐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사과를 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빌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중도층으로 나아가겠다. 이러면 민주당도 좀 긴장할 수도 있고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대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당 해산 심판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107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제명한다거나 정직 한 2년 정도, 당원 정직 2년 정도 하면 완전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겠죠.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당 해산 심판과 같이 국민의 어떤 선택에서 아주 멀어지는 사실상의 정당 해산 심판을 만들어낼 대표가 장동혁 대표 아닌가. 그래서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는 축으로 가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친청 뭐 비청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일단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2대2로 갈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토론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후보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고위원 후보한테. 근데 갈등 없다. 거의 만장일치로 강득구 후보는 일단 답변을 거절했으니까 차치하고 갈등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대변인님. 그 투표를 보시면 만약 갈등이 있었으면요, 전 그 투표율을 보셨을 때 좀 아실 것 같아요. 1강 4약 구도로 나왔거든요. 지금 뭐 유동철 후보가 사퇴했지만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친명 친청 구조로 갔다면 어느 한쪽 2명이나 어느 한쪽 3명이 굉장히 강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성윤 후보 혼자만 그 1강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4약 구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그런 게 더 수치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게 후보 자체를 잘 모르겠다.
후보 자체를 모르겠다 아니면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6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지지 후보 자체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선명성이 오히려 없다는 점에서 누가 친명이고 친청인지를 그 투표하신 당원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어떤 프레임으로 씌우는 건 지금 단계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결국에 지금 민주당의 시대 정신은 이 모든 최고위원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마찬가지지만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 최고위원이냐? 원내대표이냐? 그리고 누가 원팀 민주당을 만들 사람이냐? 예.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인 1표제는 그럼 갑니까? 1인 1표제는 이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정찬혜 대표님께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예, 왜냐하면 국힘이 어제 장동혁 당대표가 쇄신안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다뤘으면 좋겠어서요. 어제 이제 이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가 만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란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고 윤석열과의 단절도 없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부대변인님께 전이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 쇄신안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 문제 이런 것들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을 수 있는 쇄신안입니다. 근데 그 쇄신안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으려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계셨던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사과 이게 선행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뭐 늦었다라는 평가는 많습니다만 늦게라도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민들께 사과를 드림으로써 급한 불은 저는 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내의 개혁파, 소장파라고 알려지신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더욱더 단호한 절연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야지 지방선거 승리를 우리가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재판이 다음 달 정도에 선고가 1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전행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더욱더 명확히 밝히시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연관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황에서 과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는 사법심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더 이상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셨군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장동혁 대표가 그만둬야죠. 축출돼야죠. 축출. 예.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축출되지 않으면 예. 국민의힘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계엄 사과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패널들도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비판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네. 이 사람이 사과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과가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제대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고 윤석열이라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망쳤다. 국민들을 망쳤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정도는 어정쩡하게 뭐 잘못했습니다. 계엄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수단.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발언하는 것 같아요. 나 살려줘. 나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았어.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야. 니들 이해해줘. 그런데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윤리심판위원장은 김건희를 찬양하는 사람을 앉혀놨잖아. 그리고 오늘 저 지도부 구성 보니까 뭐 정책위 의장도 찐윤으로 그다음에 뭐 2명 더 했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이기는 변화라는 표현을 썼던데 어정쩡한 변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평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저는 너무나 그쪽에서 좋아하시는 조중동을 인용해서 그래서 조중동에서 뭐라고 장동혁 표 사과를 했냐면 반쪽짜리 사과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워딩을 좀 이제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사과가 사실 아니에요. 내용 워딩을 보면은 네. 하나하나 보면요. 예. 첫 번째는 정확한 워딩이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여당이었죠.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시위사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논리적 흐름을 보면요. 의회 폭거에 맞서야 됐었는데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가 앞에 달린 게 되거든요. 맞네요. 네. 결국에는 결론이 이 계엄 자체가 잘못되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의회 폭거를 했고 그 의회 폭거에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서 막지 못한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다. 그 점을 사과한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걸 사과한다. 이게 장동혁 사과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계엄에 대한 사과도 아니고 무엇보다 윤석열의 윤자도 꺼내지 않은 사과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조중동에 비려면 반쪽짜리 사과였고 진짜 사과도 아니었고 여전히 윤어게인과 같이 가고 내란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당을 더 이상 어떤 진짜 개혁하고 쇄신하는 게 아니라 예. 구구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과였다. 그렇게 봅니다. 반쪽짜리 사과였다. 주요 일간지들이 거의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님, 저 이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TV의 고성국 대표가 그 전날 쇄신안 발표 전날 입당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윤리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찬양하는 인물 여러 가지 인물들이 친윤으로 이제 다시 짜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쇄신안은 조금 다른 결을 낸 거예요. 요거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국민을 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아서 퇴출이 되거나 제명이 돼서 재입당을 하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재입당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일반 국민이 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예. 민주당 같으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 고성국 씨가 당에 들어와서 주요 당직을 맡는다거나 혹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그랬을 적에 우리가 비판을 해야지 그냥 당에 가입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왜 국민의힘은 당원을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과다한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원장이 지금 선임이 됐고 아마 내일부터 해서 윤리위 그 조사라든지 그 심의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당무감사 결과가 매우 조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올린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윤리위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윤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징계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그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가지실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굉장히 좀 보고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당내의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좀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명도 바꾼대요. 제가 보니까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6번 바꿨고 이번에 또 바꾸면 7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당명을 바꿀 때 국민의힘이라고 바꾸면서 예. 문제되는 것들을 일거에 척결하잖아요. 읍참마속으로 확 정리해버리잖아요. 예.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당명만 바꾸면 이 당명은 바보 당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명을 바꾸는 건 치명타예요. 그나마 국민의힘이라고 있을 때 23%의 지지가 있는데 당명을 바꾸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뭐 20%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명 변경은 지금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거고. 최악의 수다. 네. 그다음에 고성국 TV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국민의힘 가입하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간절히 요청해서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김문수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입당 그런가요? 원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한 구도예요, 지금. 예.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뭐 전한기 씨가 그런 거 했잖아요. 아니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도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장동혁 씨가 사과하면 어떻게 되면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비판했다 갑자기 내렸더라고 또 아, 내렸대요. 그래요? 예, 이걸 내렸습니까? 내렸대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전화해서 그랬겠네. 이해 예. 좀 해주세요. 저 그냥 뻥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딱 하고 나왔는데 윤리위원 3명이 사퇴했잖아요. 예. 이거 코미디 같은 거예요. 꾸려지자마자 바로 3명이 사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창피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상한 짓을 하겠냐, 내가. 이 사퇴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당원 게시판은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을 비판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탄핵되고 구속됐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 비판한 게 지금에 와서 이거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찬양했는데 지금 윤석열과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도 단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징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게 징계하겠다. 이거 좀 이상한 지금 하는 거죠. 어제 사과를 왜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다르고 약간 뒤다르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당명 변화를 한다고 이렇게 반성 없는 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장이다 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당명 바꾸는 게 그리고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뭐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 자체 뭐 당명을 근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에 이 모든 행태는 다 저는 헌법이 아니라 불법이고 망상과 맨정신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진보와 퇴보의 싸움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바로 애국과 매국의 싸움이다. 장동혁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